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 도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윤길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이 되고 봄이 됐어요. 어떻게 봄을 좀 만끽하고 계시나요? 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봄이 되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저희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바빠진다는 느낌들이 좀 있고, 예, 그렇네요. 아니, 학자가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헷갈려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연구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회사 다니니까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봄이 되니까 제보가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한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를 놓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다. 또 반대쪽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헷갈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3당 1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억 원을 쓰면 당선이 되고 2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나온 말이죠. 뭐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가 된 걸 비판하는 말인데요. 현재는 좀 나아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종 비리로 얼룩진 농협의 현실과 또 곧 있을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상주 원예 농협 사건이죠. 선진지 견학의 묻지마 네네. 관광. 버스에 타면서 1대1로 이렇게 짝짓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미팅을 미팅을 했나요? 하셨나? 조합원을 대신해서 일을 잘 해달라고 뽑아준 사람들 때문에 농협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 도대체 조합장이 뭐길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일단 이 두 분의 도의원들보다 연봉이 많고요. 그렇고 임기도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에 일단 당선되고 보자. 그러고 나서는 내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겠다. 지금 언론은 다 5당 4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억은 있어야 당선이 된다고 하니까 조합원의 대부분이 아주 노령자예요. 뭐 지방 소멸 그러는데 농협 소멸도 면단위 그렇죠. 농협은 얼마 안 남았어요. 결국은 농협을 농협답게 만드는 거는요. 깨어있는 조합원들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해요. 그건 것 같아요. 네. 조합원들이 먼저 깨어있으면 이런 돈 선거도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럼 먼저 이 농협 비리와 조합장 선거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메비우스 띠에 갇힌 농협. 이렇게 메비우스 하겠습니다. 띠에 갇힌 농협. 네. 어렵다. 이게 메비우스 띠라는 게 직사각형을 한번 꽈서 붙여놓으면 꼬여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가기는 간 듯 결과는 제자리잖아요. 무한 루프를 돌아요. 저는 이 농협의 문제가 딱 그 메비우스 띠에 갇힌 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업의 문제는 농협의 개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합장 선거를 농협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직선제도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동시 조합장 선거로는 두 번째인데 여전히 그 비리나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그다음에 그 선거 과정에서의 이 비리 문제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어디에서 이 문제가 비롯됐을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게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상주 원예 농협 사건이죠. 선진지 견학의 묻지마 네네. 관광.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을 좀 쭉 해주세요.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 사생결담이 인기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뤄달라고요? 예, 이 전화를 걸어서 조합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왜 사생결담이 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않냐. 특히 상주 원예농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주 원예농협 사건은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한 10명이 2016년 8월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그 선진지 견학을 간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견학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대구에서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한 10명 정도 태워서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를 그 좀 축소하기 위해서
조합원 한 40여 명이 함께 간 걸로 지출 결의서를 조작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드러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선거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 조합장의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적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 여성들이 같이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루 전 일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여 명의 임원들이 이 차에 누가 타고 갈 것이고 가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견학을 갔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지금 조합 운영과 관련돼서 심각한 해태가 벌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여성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접대원은 아니라 그래요. 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누구를 통해서 이게 이 여성들이 이렇게 매칭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관광버스 기사를 통해서 아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업 여성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버스에 타면서 1대1로 이렇게 짝짓기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그리고 미팅을 미팅을 했나요? 하셨나? 그렇죠. 이렇게 소지품 꺼내놓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께 선진지 여행을 한것 견학하는 같아요. 김에 미팅도 함께 하셨나 보다.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 공중파에서 이걸 제보를 준 분의 기사를 쭉 보면 이 정도까지 이루어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니 제 입이 좀 민망해져서.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하셔도 해주셔야 될 것 됩니다. 같아요. 네. 입은 민망하지만 듣는 귀는 저희도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 이러면 견학과 거기에 친목, 도모, 또 화학, 또 한편으로는 같이 조금 하루 즐기고 오자 이런 의미를 동시에 다 품고 있어요. 상주 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한 경우죠. 왜 심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선출을 할 때 대의원 총회에서 뽑는 정말 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와 똑같이 이제 짬짬이가 됐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아마 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간다고 공지가 다 됐을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또 이것이 또 시시해 오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누군가가 하나의 어떤 폭로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태까지 쉬쉬하고 이게 묻혀져 있던 것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기준도 있을 건데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까 임 의원님이 입에 참아 담고 싶지 않았다라고 그럼 해서 대신 담아주시는 예, 건가요? 대신 좀 제가 담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누군지 알고 갔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팅을 하게 될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미팅을 하지나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낯선 여성들이 탈 그렇죠. 거라는 걸 예, 알고 갔다. 그 사실은 알고 간 거였고 이 문제점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 임원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이걸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2017년 그리고 2016년에 상주 원예농협의 그 경영정보 공시나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선진지 견학으로 지출한 비용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를 갔고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를 일반 조합원들한테 이걸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벌어졌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조합의 임원들이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농협과 이 조합이 그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남성들 위주로 이 조합 임원들이 꾸려지다 보니까 여성들과 관광을 가는 즉 일종의 미팅을 하는 게 마치 조합 임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고 시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저도 이게 꼭 밝히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계속 갔어요. 2018년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지는 않았지만 16년도, 17년도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단 2번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그전에도 이미 그러한 관행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 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주 원예농협의 경우 정관을 보면은요, 85명의 대의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7명을 여성 대의원을 뽑을 수 있어요. 85명 중에서 7명이면 10분의 1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남자들 몇몇이 그냥 의기투합하면 어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을 해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건에 저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더 기가 막힌 건요. 선진지 견학을 제안을 했을 때 그 조합장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남성다움으로 비춰진 평가된다는 거예요. 화끈함, 남성다움 이걸로 평가되는 게 조합의 분위기라는 거죠. 말하자면 조합장이 참 잘하네 이렇게 인식된다는 거죠. 우리 미팅도 시켜주고 참 잘하네 이거예요. 놀 줄 아네 이거죠. 이 상주 원예농업 이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외유에 참여한 10명 중에 조합장을 포함해서 총 8명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예, 예. 조합 경비 반환이나 법적인 책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이 사태가 보도가 되고 또 이렇게 사퇴도 하고 했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감독 기능이 있으니까 실제 감사를 해서 전체 비용을 다 회수를 하고 징계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이사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사퇴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사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하나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시 이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죄는 이사들이 졌는데 농협 전체가 또 하나의 어떤 제한을 받아요. 당장에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했던 80억을 그대로 회수를 했어요. 또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농협을 확장하기 위해서 점포를 개설하거나 이런 일들도 당분간은 다 제한을 되니까 결국은 조합원을 대신해서 일을 잘 해달라고 뽑아준 사람들 때문에 농협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결과를 빚은 거죠. 그 무이자 자금을 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커요. 예, 조합원들 그죠. 입장에서 타격이 큰 거예요. 그게. 그럼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사퇴로만 끝날 순 없는 건데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두고 반환이 되고 이러면은 막 법적 조치도 그렇게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네, 돼요.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조합원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와 감사로 인해서.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업무상 배임 행위로 좀 고발을 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면 처벌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농협이 결국 조합원들이 주인이라면 조합원들이 그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나서서 조합장과 그리고 이사 감사들의 문제를 따지고 법적으로도 제기를 해야지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겠냐는 거죠.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아니, 같긴 그러니까 한데. 이게요. 조합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실제로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정말 골마서 터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정말 뭔가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더 있어요. 이 사퇴하지 않은 10명 가운데 8명이 사퇴를 했고 2명은 사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또 공석이 된 나왔어요? 이감사 선거 제출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못됐을 때 법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윤리적으로 그 사람을 문제 삼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실제로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이런 어떤 계기들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이전에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부끄러움이 안 나와야죠. 그거. 예를 들자면 출마를 하겠다는 건 당선될 자신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한편으로 조합원들의 도덕성을 아주 우습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고 특히 이 농협의 문제는요. 이 농촌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구 구성원들이 변하지 않고 농협에 축소되어 있거든요. 농협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어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들어와도요. 대의원 되기도 어렵고 임원 되긴 더 어려워요. 왜? 정관에서 피선거권의 자격을 제한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게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농촌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농협이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이게
이 문제가 무한 루프처럼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신진지 견학에 여성 도우미 부른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보면 뭐 불법 정관 변경, 면세율 불법 처리, 조합원 정립 때 무자격 임원 제외 문제, 얽힌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보다 보면 이거 특집으로 해서 1년 내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상주 원예농협만 뿐만은 문제가 아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까요? 구조 자체가 말하자면은 딱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시 정확한 견제가 없는 감시를 거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대의원, 이사, 감사가 전부 한 덩어리예요. 거기다가 직원들까지도 결국은 조합장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그릇된 일들이 암암리에 이야기가 되긴 되죠. 되는데 평상시에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선거 때가 되면은 툭툭 던지는 말들 속에서 진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죠. 그럼 이쯤에서 이미연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그 메비우스 띠는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거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띠를 잘라야 돼요. 띠를 잘라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농협은 방법이 없어요. 그 자르는 가위가 사생결단이 좀 되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농협 비리와 조합장 선거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저는 정말 이 일련의 사태들을 쭉 보면서 진작에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생된 것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 한 2년, 3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게 마침 또 이렇게 조합장 선거 때를 맞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먼저 발생되지 않도록 잘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잘했었으면은 농협에 최소한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걸 알고 있었으면은 진작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일찍 좀 조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결국은 선거 때를 맞이해서 이런 일이 되고 나면 어떤 좋은 뜻으로 이 사실을 폭로하거나 고발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진심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진작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작에 잘하지. 처음부터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생결단 거의 모든 주제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좀 잘하지. 그럼 이렇게 얘기 안 나오잖아. 이런 생각이 문제가 드네요. 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상주 원예농협 말고도요. 안동 농협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안동농협에서 농식품부에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서 경북 생강 출하 조절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합니다. 2016년부터 일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고 원래 아마 한 8, 9월 정도 되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총 한 260억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말하자면은 시세보다는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대신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 대신 이제 농협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정부의 자금을 받고 하니까 이걸 일정 기간 내에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격 절충을 하기 위해서 완전 기다릴 수도 없고 하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 소유자의 요구를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의문을 가졌죠. 아니 그러면 이 배임 행위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선관위에도 이걸 신고하지도 않았고 근데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경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찰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보도가 돼서 인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식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입건시켜서 수사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인지수사가 뭔가요? 이런 거죠.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 동네에서 이야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 이게 이럴 수도 있겠네. 경찰이 확인해 보는 거죠. 한번 알아보자. 예, 이런 한번 알아보자. 근데 이걸 이게 보도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근데 고소고발한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협이나 이 조합 선거를 앞두고는 언론 보도들을 활용해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후보들이 또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네. 근데 또 의성 농협도 봐야 되잖아요. 의성 네. 농협도 문제가 있어요. 갑질 문제인데 조합장이 취중에 폭언을 퍼부어서 지금 논란이 커진 상황이라고요. 이 사건은 작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포털 할 때 사이트에, 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할 때 조합장 갑질 아니면 조합 비리 이렇게 치면은요 이 갑질과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대체로 뭐 폭언 그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곳에 업무 배치를 받는다든가 조합장 개인의 그 일종의 비서처럼 막 써먹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냐 하면 뭐 하나는 조합장의 인성의 문제도 좀 있고요. 똑같이 농사를 짓고 살다가 약간의 재력과 뭐 이렇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조합장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조합의 원래의 목표나 조합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심지어는 조합원들 내에서는 조합장에 출마를 하려면 적어도 몇 년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당선이 되면 인사권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합의 직원들은요, 대체로 조합원의 자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거 때 나를 도왔는지 아니면 상대 후보를 도왔는지 그게 눈에 뻔히 다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히 이제 눈에 차지 않는 직원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태클을 거는 조합장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거 보면 도대체 조합장이 뭐길래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얼마나 큰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뭐 갑질까지 하는지 도대체 어떤 권한들을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면 마음에 안 들었던 직원들을 자기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인사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네, 지역 농협이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그 지역 조합장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지도 이 조합장이 가지게 되는 거고 임기도 4년이고 임기 동안은 이 연봉이 적은 곳은 5천만 원 정도, 많이 받는 곳은 약 2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뭐 연봉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업무 추진비 그리고 지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이 돈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게요. 저 생각했던 것보다 연봉이 5천에서 2억이라고 네. 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몇 억을 써서 될 자리는 아닌데 다른 게 또 있는 네, 거군요. 일단 이 두 분의 도의원들보다 연봉이 많고요. 네.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도사업비라는 왜 갑자기 그렇게 지도사업비가 있는데 그 농업을 하고 있는 이 조합원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인심을 베풀고 사람들로부터 신심을 얻기 위해서 돈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규모가 많은 곳은 몇십억 가까이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장이 공직선거에 또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의 후보자 경력을 보면 지역 조합장 출신들, 조합 대의원 경력은 하나씩 달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라는 역할이 임기도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에 일단 당선되고 보자. 그러고 나서는 내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겠다. 이 문제가 생기는 그럼 거죠. 당선되고 나서 비리가 적발되면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랑 유사하게 선관위에다 위탁해서 진행하는 동시조합장 선거다 보니까
당선되고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한 단위 농협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그 자기 임기 동안 그 농업 현장을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조합장이 하는 일들을 옆에서 딱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합에 따라서는 경영 상태가 한 해 경영을 하고 나서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조금의 어떤 이익이 남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뭐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죠. 조합장 입장에서 한편으로 경제 사업을 잘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돈을 다른 데보다 더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옆에서 보는 이사들이나 또 농협의 조합의 직원으로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야, 나도 한번 조합장 돼갖고 그렇죠. 이거 멋지게 해보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이쯤에서 김 의원님의 결을 들어볼까요? 이제는 경영 측면에서도 중요시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조합원들 구성원들 간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상식에 맞는 업무, 상식에 맞는 언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해서 우리 조합의 이미지가 조합원들의 전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적인 얘기였어요. 농협 비리와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이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예, 제 결담은 인정도 불법이다. 우리가 이제 임금한테 진상하는 거 우리가 공물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화폐경제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공물을 이렇게 계속 그 진상을 하게 되는데 이 진상 과정에서 보면 뭐 근데 예안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진상품이 언어였었어요. 그러면 언어 아니고 은어. 예, 제가 발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이제 받는 쪽에서는 일정 정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보겠죠. 그래서 뭐 굵기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길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품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품질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진상할 때 보면 진상품 따로 그다음에 인정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공물을 검사하는 사람에게 대한 뇌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좀 수월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인정 이 부분은 원래 인정이라는 의미가 좀 불법적인 뇌물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인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불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해야 사실은 정말 좋은 조합장을 뽑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은 말이 알겠습니다. 아니었네요. 아까 그 3당 2락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언론은 다 5당 4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억인가요? 5억은 있어야 당선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문화적으로 좀 척결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이렇게 조합 얘기할 때 억단위, 천당이, 조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거대 공룡이라고도 불리는데 농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비리도 많지 않았을 거고 분명 설립되는 목적, 취지가 있었을 텐데 왜 설립이 된 건가요? 한국의 조합 설립 과정은 관에서 혹은 국가에서 강제한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그 협동조합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이렇게 일종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다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의 보편적 개념으로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공동으로 소유되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두 번째는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 번째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체적인 협동 조직. 이게 이제 사실 우리의 협동조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협이란 게 그런지 안 그런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지금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거는 그 1961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장군이었죠. 이게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이 농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틀을 만들면서 하나의 어떤 그 법률로서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특별법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엄밀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의 표가 필요하고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책적 자금이 내려가는 방법을 사실 농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거의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업 관련 정책 자금에 대한 독점권을 사실 농협이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중간에서 농협이 이렇게 거대 공룡으로 좀 커지게 되고 이게
정말로 조합원들에서 제대로 결성된 조직 같으면 조합원들의 이득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어떤 정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구조적 모순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협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왔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갈 건가 하는 문제는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밝히고 있는 적어도 이 취지와 정의에 좀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또 워낙에 큰 특권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조합장에 그렇게 사활에 걸지 않나 네. 싶은데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때가 되면 불법 선거 운동이 완전 판해지고 있는데 직접 취재를 하시니까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제가 제보를 참 많이 받고 있어서 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2월 20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수가 11건, 그리고 경고가 16건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금품 제공 혐의였습니다. 이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유혹을 받기가 또 쉬운 것도 사실이죠. 2월 19일 날 구미에서는 적발된 게 5만 원 초과의 축의금과 부의금을 또 조합원에게 낸 거죠. 그리고 앞서서 경주 선관위에서는 조합원에게 조합장이 이 운영 의결을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건넨 거죠. 예. 지역 농협의 사업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조합장 개인이 이렇게 준 거고. 인정이 너무 많았네. 예. 그리고 이 1월 31일에는 이 성주 선관위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또 고발이 됐는데 이 지역에서는 또 특이한 사례도 하나 나왔어요. 2월 20일 날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허위 사실 유포 혐의였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긴 걸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기사화 되도록 하고 이 기사가 나온 신문을 가지고 본인이 돌린 거죠. 이게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정말 발로 뛰셨네요. 네. 선관위에서 이걸 고발 조치했는데 아마도 지금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선거 끝난 시점까지도 불법 조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예. 봐도 될 것 같아요. 신고 포상금이 1억 원에서 최고 3억 원으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죠? 그래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게요, 조합장 선거가 불법 탈법 선거, 돈 선거가 되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아까 천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 의성의 예를 들게요. 의성은 국민이 5만 3천이에요. 전체 일반 선거에서 유권자를 치면 4만이 넘어요. 네. 장터를 가든 길거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권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5만 3천 명의 인구 중에 축협, 제가 조합원이니까 축협의 조합원들은요 1,020명이에요. 그러면 5만 3천 명 중에서 1,020명을 찾아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 명부를 그러면 누구나 후보자가 가질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조합장이 되고 싶어 선거를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내가 고민해야 될 게 내가 이 축협을 얼마나 잘 운영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 명부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게 가장 첫 번째 그렇겠네요. 고민인 거죠. 그래서 조합원 명부를 이거 개인정보 사항이어서 공개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구했다 하더라도 저희 지금 후보로 나온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명부를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명부를 구한 게 아니라 이름과 조합원 가입 날짜와 주소만 알았다는 거예요. 전화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합원을 만나려 그러면 동네마다 앞잡이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동네에 누가 조합원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면책을 세워야 되고 동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책을 통해서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조합원을 만났을 때 오래 그 방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돈을 쥐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 선거에서가 불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거기다가 신인은요, 예비 후보자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선거운동이 불법으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본인뿐이에요. 가족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불공정 경쟁인 게 현 조합장은 보통 1월 달에, 2월 달에 작년에 조합을 경영한 실적을 운영 공개를 해요. 운영 공개를 하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4년 동안 사업을 했는지를 성과를 자랑하는데
출마를 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 경쟁인 이런 거죠. 거죠. 예를 들어 신고 포상금이 1억에서 3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금권 선거가 사라지고 돈을 받았으면은 양심 선언하고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대신 이런 거죠. 받았어. 받았는데 이게 탄로날 것 같아. 도저히 그 나중에 내인데 부과될 50배 정도의 과태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밤잠을 새우다가 어느 날 미리 돌려줘요? 받았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은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강해지면은 처음에는 양쪽에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끼리 상대로부터 몇 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점점 강해지면은 이게 폭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양심 선언을 하는 경우와 폭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2015년에 이루어졌던 그 선거를 보니까 대략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조합당 그 투표인 수가 한 2,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사실 이 2,200명이라는 게 사실 한 단계만 들어가면 다 서로서로 아름아름으로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포상금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 신고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은 좀 들고요.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농협을 농협답게 만드는 거는요. 깨어있는 조합원들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해요. 그건 것 같아요. 네. 조합원들이 먼저 깨어있으면 이런 돈선거도 치러지지 않겠죠. 그럼 이쯤에서 이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예, 제가 그 약간 좀 유식한 말을 하나 드리면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물교물적 인지다 이렇게 그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과 물은 서로 중간에서 만나면 이게 서로가 딱 당긴단 말이에요. 물력과 물력은 부딪히면 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 우리가 지금 뇌물을 받고 찍어주게 되면 그 불법에 의해서 사실은 당선된 조합장은 사실은 그 불법만큼 또 다른 불법을 자기 기간 동안 행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행해지는 것은 사실은 물과 물이 안 만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 오늘 결론은 물교 물적 인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전 또 와닿았네요. 뇌물로 되면 더 큰 뇌물, 더 큰 부정을 저질러서 그 뇌물을 보상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 의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네, 예,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독재보다 낫다. 네. 공직선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시민들의 눈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합선거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조합장 선거다. 이 선관위 직원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때려잡을 놈들 웬만큼은 다 때려잡았다. 네. 이제 조합장 선거만 하면 우리가 그래도 하는 업무에 기본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게 문제 해결하는데 저는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시끄러워야 되겠군요. 조합장 선거가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봤던 게요. 이게 몇 가지 이렇게 좀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한국의 농협이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협동조합의 구성에서 굉장히 배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설립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타의 다른 중앙회를 세울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게 하고 있죠. 그리고 농업 정책 집행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가냐 하면 결국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비대한 권력으로 이렇게 권력이 모이게 되는데 지금 이 농협중앙회장을 누가 뽑냐면 결국은 이렇게 뽑힌 각 그 농협조합장들의 뽑아요. 예, 네.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똑바른 분들이 뽑히면 사실 농협중앙회도 똑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도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는 사실은 농협 전체가 굉장히 구조적인 어떤 그 문제를 계속 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더라도 바꾸긴 바꿔야 될 문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 조합장 선거 제도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현 선거운동 방식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합장이 재선출되기 너무 쉬운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바꿔야죠. 이거 선거제도 바뀌어요.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법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태예요. 지금 그 위탁선거법으로 이 지금 조합장 선거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이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후보자 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두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합원과 후보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정견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조합장을 뽑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먼저
조합원과 후보자가 만날 수 있는 그 공론의 장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 조합장이 유리한 제도예요. 우리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제도가 있어서 선거인 명부도 받고 뭐 미리미리 이렇게 신인들이 유권자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조합법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비 후보 제도를 두어서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합에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이게 조합이 좀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조합의 새로운 물은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그대로 좀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농인들로 이렇게 조합이 좀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출자자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서서 출자를 한 사람한테 조합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준다든가 이용고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그 예수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한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년 농업인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대신 불가능한 조합이기 거예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의 실적이라든가 출자라든가 또 조합 가입 연한은 제한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조합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에서 누구든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되 조합의 직원들은 말하자면은 일체 선거를 못하도록 하고 조합장도 일정 기간 이전에 직을 내어놓고 그렇죠. 말하자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하는 잠깐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현직한테도 되게 유리하긴 하지만요. 조합 직원 출신들이 조합장에 당선되는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2015년에 했던 그 전국 동시농협 그 조합장 선거의 당선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 2017년도에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현직자의 당선 가능성은 49.9%야.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데 현직이 아닌 경우 당선 확률은 26.75% 정도밖에 안 되는 싸움이 거예요.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15년에 그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는 936명이 현직의 이제 조합장들이 나서서 선거를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597명이 당선되어서 거의 그 63.8%가 당선이 다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봐도 이건 빨리 바꿔야 되는 제도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돼서 법안이 이 개정안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금 발의가 계속 돼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발의를 했는데 지금 국회 꼴을 보면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그 늦어도 2월달에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네. 이게 통과가 안 네,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동시조합장 선거라는 협동조합 말고 이 선거 제도가 잘 치러지는 협동조합 모델을 한 두 가지 좀 떠올려 봤습니다. 한 개가 이 농협은 생산자 협동조합이잖아요. 근데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지금 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 협동조합 선거를 하는 거 보면 이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정견 발표회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약을 내세우는 거는 온라인 공간에 그 게시를 다 하고 조합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단체로 배포를 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한 방식이 저는 좀 관심 있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조합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협동조합 선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축구 구단의 그 구단주 조합장이죠. 여기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사장이 누가 뽑힐 거냐. 그러면 사장이 정견 발표를 하는데 조합원들이 투표를 할 때 기준이 그거예요.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올 거냐. 그리고 목표 순위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발표를 하면 이게 언론이나 이 매체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그게 보도가 될 정도니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보는 눈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농협 그리고 조합장, 수협과 같은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이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관심의 눈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안동 MBC에 위탁을 주든 위탁을 줘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영상이나 기록물을 80대의 조합원들도 그걸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걸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정보 접근권의 불평등도 해소하고 조합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제안 드려봅니다. 벌써 이렇게 한 말씀 드리셨네요. 아무래도 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조합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선거에 좀 임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농협이 협동조합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농협에 대한 자기가 그 소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 내 대신에 일할 사람을 누구를 뽑을지 하는 것들은 이제 눈이 좀 날카로워지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전체의 어떤 선거 문화를 좀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농협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끔 하는 다양한 노력들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위탁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장 선거들이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처벌 또 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감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씩 변화가 오지 싶어요. 오지 싶고 특히 이번에 안동은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조합마다 굉장히 후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뭐 4대1, 5대1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큰 뭐 금전 선거가 들리거나 그런 분위기가 보이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감시하시고 조합원들도 이참에 이제 조합장 선거, 돈 선거라는 말 없어지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이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요. 아까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의견이 정 반대인데 이제 지금 얘기보다 피선거권의 자격을 제한하는 거는 조합이 그거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건 절대로 반대예요. 조합에 대한 충성도를 만약에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건 유권자의 몫이에요. 그건 조합원들이 판단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조합이 지금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요. 대의원 자격에서부터 제한을 두는 거예요. 대의원 자격에서부터 제한을 두면 새롭게 들어와서 영농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의원조차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면요, 이감사도 될 수 없고요. 이감사 될 수 없으면 조합원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합장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조합장은 늘 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조합의 직원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를 끊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합이 하나의 어떤 이익 공유하는 이 단체라고 봤을 때는 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해서 일정 기간에 어떤 조합원의 임무를 하고 그 임무의 바탕에서 어떤 대표적인 직을 수행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장치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대의원이 네. 되는 건요. 그거는 동네에서 이제 뽑는 저 거거든요. 생각이고, 네. 예, 대의원은 말하자면 동네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대의원이든 자격을 제한해 둔다는 거는 그 뽑을 때 조합원들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조합에 너무 영 아니야. 그럼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가는 자격까지 제한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각 그거는 조합들이 합의에 정관을 의해서 개정해서 선거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정관들을 조합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고치면 되겠죠. 예, 고쳐 나가면 되지. 고치려고 예, 하니 고치는 작업이 대의원도 안 되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도 안 되고 이사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그냥 늘 귀농하거나 청년 농업인들은 조합의 외부인으로 머물러 있다는 그 거죠. 누구든지 뭐 꼭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의사가 있을 때 이런 거죠. 농지도 취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야죠. 예. 근데 농협이나 조합이 이 세대 교체가 안 되면 말라서 죽을 거다. 저는 세대 교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조합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좀 더 열어줘야 된다. 이 고민이 많이 듭니다. 특히 경북 이제 그런 지역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농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서 들어가야죠. 일단 농협에.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굳이 아쉬울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생산하고 이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농협이 아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너네 들어와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 문턱을 낮춰야 되는 그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농협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경제사업 중심으로 사실 농업 구조가 바뀌어서 조합원들 위한 어떤 그 이익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농협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네. 되겠는데 이게 농협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그 신용사업 중심이에요. 그냥 신용사업이니까. 은행업 하고 있는 아니에요. 거예요. 지금 농협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첫째, 경영이 안 돼요. 그리고 조합원의 대부분이 아주 노령자예요. 그러면 이 생명력이 뭐 지방 소멸 그러는데 농협 소멸도 면단위 그렇죠. 농협은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 전에는 큰 농협이 면단위에 있는 작은 농협과 통합하자고 하면 면에서 안 하려고 했어요. 면단위 농협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잡아먹힌다고. 네. 이제는 좀 잡아먹어 주십시오 해도 큰 농협이 안 잡아먹어요. 네.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되려는 욕구는 그만큼 또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거예요. 참 모순된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제가 좀 황당하다고 느꼈던 게 그게 조합의 본질적 기능은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경제사업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그 2015년 연구된가 보면 그 전체 조합에서 평균적으로 각 조합당 그 한 22억 정도의 신용사업에서 이익을 거두어요. 근데 경제사업에서는 대략 한 평균 1억 5천 정도의 손실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신용사업에서 벌어서 계속 전 경제사업에 넣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들의 어떤 그 물건을 팔아주고 또 그걸 해서 조합원들이 이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 구조 자체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더니 그 이유는 예. 하나예요. 농협이요, 지역 농협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목별 농협으로 네.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역 농협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천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네, 3.15 부정선거를 떠올려보자. 네, 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 당시에 우리 4.19 혁명을 촉발했던 3.15 부정선거가 이게 문제가 있다, 시끄럽다라고 해서 이 시끄러운 일에 대해서 시시하고 넘어갔더라면 그 새로운 이 단계로 제도로서 나가지 못했을 건데 저는 이 조합장 선거가 지금 훨씬 더 시끄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알려져야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이 농협이 진짜 협동조합이다.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시끄럽게 두들겨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들겨 전 때린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공중파 방송이라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합장 문제가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좀 나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다행인 건 그래도 개선책이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쁘끄러운 부정부패는 사절입니다. 공정한 선거로 기존의 도협이라는 누명을 벗고 본래 농협으로 돌아가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길 사생결단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동 MBC 사생결단은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